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강의 2단원 제9강 심리정신계 질환 중에서 우울증을 오늘은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심리정신계의 주요 질환은요, 우리 책에 우울증과 선망이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우울증의 관련 요인은 무엇인지, 우울증의 증상은 무엇인지, 치료 및 예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이때 우울증과 치매의 증상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둘을 비교해서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선망 역시 관련 요인, 증상, 치료 및 예방을 볼 건데요. 선망이란 무엇인지를 볼 때 여기에 증상도 나타나고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증상에서 아까 우울증과 치매를 비교했었듯이 선망과 치매도 매우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하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치료 및 예방 중에서도요. 비약물적 치료요법이 우리 책 한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시험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울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노인에게 굉장히 흔히 발생하는 심리정신계 주요 질환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스스로 내가 우울증이야 라고 자각하기가 어려워서 병원을 잘 찾지를 않아요. 아우, 내가 소화가 잘 안 돼, 입맛이 없어, 잠을 잘 못 자. 이게 다 우울증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냥 소화제 먹고 수면제 먹고 이렇게 스스로 약을 찾아가면서 그냥 지내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병원을 찾지 않고요. 그래서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 관련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책에 나온 것들을 거의 다 여기다가 옮겨 적었는데 굉장히 많죠? 이렇게 쫙 읽는 것보다는 조금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의 관련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사회심리학적 요인은요, 이제 사회적인 역할이나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건 다 상실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노인이 되면 건강이 안 좋아지죠. 노화로 인하여. 그래서 건강을 상실하고 또 일자리를 잃게 되어서 경제력이 또 상실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과 사별하게 되고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게 되고 이러면서 사회심리학적으로 우울증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물학적 요인은요. 우리 몸의 상태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 뇌죠. 우리 몸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중추가 뇌의 어느 특정 부위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위를 지나가는 모세혈관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뇌에 신경이 있잖아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는 서로 떨어져 있는데 이 신경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주는 물질을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해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 그럴 때도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감정을 조절하는 중추인 뇌 부위에 제대로 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뇌가 굉장히 바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노화가 일어나면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여기 나오네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게 돼요. 즉 처리를 잘 못하게 돼요. 스트레스는 뭘로 처리하냐면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신경과 호르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낮추고. 근데 그 작업을 잘 못해요. 그러면 우울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의 호르몬은 어디서 나오냐? 내분비계에서 나오죠. 앞에 강의 다시 들으셔야 돼요. 내분비계 모르겠으면. 내분비계는 각종 호르몬이 나오는 곳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부신피질이나
갑상선, 뇌하수체 이런 데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런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변화가 생겼다. 아니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 기관을 떼어냈다든지 이러면 이제 호르몬 분비의 변화로 인해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책에 나온 요인들을 한번 볼게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생물학적 요인이네요. 치매에 걸려도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치매도 뇌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는 중추에 문제가 오면 우울증 함께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전적으로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노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죽어요.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되겠죠? 아까 1번 사회심리학적 요인에 해당돼요. 퇴직, 사회적 위치가 바뀌었죠? 경제력 상실, 돈을 못 버니까요. 이런 것들, 사회 경제적 변화가 우울한 감정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신의 질환, 갑상선의 질환, 각종 질병, 수술 이런 것들이 호르몬의 변화와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 원인이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럼 우울증의 증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상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1번입니다. 우울증이라면 적어도 1번을 가지고 있어요. 매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즐거운 것이 없어요. 여기 하나 더 당연히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잦아요. 관심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즐거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울한 감정이 매우 자주 찾아와요. 그러면 우울증이라고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불면, 잠을 못 자거나 혹은 과도하게 자요. 관심이 없고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계속 잠만 잘 수도 있고요. 삶이 부정적이고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불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3번에 보면 식욕의 변화가 생겨요. 어떻게 생길까요? 입맛이 없어지겠죠? 그럼 체중은 감소하게 되겠죠? 입맛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고 그러면 또 우울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한 생각이 들고요. 죄의식과 절망감, 부정적 사고가 계속 듭니다. 예를 들면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나 때문이야. 내가 너무 괴롭혀서 못 살게 굴어서 편하게 못 해줘서 그래서 죽었나 봐. 이런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6번 중요합니다.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혹은 시도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7번 건망증 등 인지기능 증상이 두드러질 수가 있어요.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꾸 깜빡깜빡하고요. 꼭 치매같이 우울증인데 꼭 치매같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치매하고 우울증은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합니다. 함께 구분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우울증과 치매의 비교는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 우울증은요. 급격하게 발병을 합니다. 아까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생각하면 참 쉬워요. 아무 일도 없이 잘 살고 있다가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배우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급격하게 우울증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리고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회복이 됩니다. 배우자 사별은 좀 깊은 슬픔에 잠길 수가 있겠지만은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고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중에 치매 따로 배우겠지만 치매는요. 수년에 걸쳐서 막 5년, 10년씩 걸쳐서 서서히 발병하고 긴 기간 동안 알아요. 이 치매가 나타나면 죽을 때까지 치매를 가지고 가잖아요. 이건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긴 기간 동안 앓게 됩니다. 두 번째, 정신과적 병력이 있다. 우울증은. 우울증은요. 걸렸다가 치료됐다가 다시 재발하고 치료되고 이런 패턴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는요,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과거에 정신과적 병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기는 게 치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우울증은 모른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만사다 귀찮으니까. 의욕이 없으니까.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게 없어서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 귀찮아. 나 몰라 묻지 마. 이렇게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치매는요. 애써서 답을 찾아서 말하려고 해요. 그래서 근사치의 답을 하곤 합니다. 이게 이제 경증 치매일 때는 대답을 해요. 우울증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내기 참 좋거든요. 이 비교가 딱 돼가지고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우울증은요. 4번은 내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답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울증은 당연히 우울한 감정이 먼저 시작이 돼요. 근데 치매는 특징이 우울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의 문제가 먼저 시작되게 됩니다. 자, 5번 우울증은 인지기능이 저하가 되는데 그 정도의 편차가 매우 심해요. 뭐 적을 수도 있고 엄청 심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치매는요. 인지기능이 계속 일관되게 저하가 돼요.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 꾸준히 안 좋아진다는 거죠. 좋아졌다 나빠졌다 편차가 없이. 되셨죠? 자, 6번. 우울증은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막 호소를 하거든요, 자기가. 근데 단기 기억도 장기 기억도 다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동등하게 저하가 되는데 치매는요. 최근에 일어난 일을 심하게 기억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옛날 이야기는 아주 잘 기억해서 술술술술 나와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 중에서도 요거 급격하게 발병하느냐 서서히 발병하느냐 그 다음에 단기 기억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3번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귀찮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되셨죠? 세 번째 우울증의 치료 및 예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심각한 우울이나 의욕 저하가 보일 때는 바로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울증이 신체적 질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상선이나 부신이나 이런 곳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게 만약에 갑상선 때문이면 그쪽에 치료를 하면 우울증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게 사회심리학적 경우다. 그러면 정신과 상담을 해야겠죠. 어쨌거나 정신과 상담에서도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신체 질병에서 오는 경우에도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울증이 심한 경우는 자살 위험이 매우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배웠던 우울증의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집중 관찰이 필요하고 또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지도 집중해서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 주변의 관심과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의사소통 기술 중에서 수용의 기술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공감. 다 이해한다. 그리고 비판하지 않고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긍정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누가? 가족이, 옆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많은 지지를 하도록 조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활동을 늘리고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우울한 감정이 좀 덜할 수 있고요. 햇볕을 받으면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오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방도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으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강의를 올렸을 때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리정신계 강의 들었으니까 이제 우울증과 관련된 핵심 기출문제 풀이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열공!